어머니의 유품을 팔아 미치광이를 살린 대가는 철저한 파멸이었다. 몰락한 양반은 죽어가는 주정뱅이를 위해 마지막 남은 옥비녀를 전당포에 넘긴다. 하지만 그 선행 끝에 탐욕스러운 숙부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엄동설한 길바닥으로 비참하게 쫓겨난다. 피투성이가 되어 얼어 죽어가던 절체절명의 찰나, 그가 살려냈던 냄새나는 미치광이 노인이 나타나 숙부의 얼굴에 종이 뭉치를 거칠게 집어던진다. 바닥에 펼쳐진 것은 조선 최대 상단 6천상회의 10만 양짜리. 길거리에서 죽어가던 이 더러운 늙은이의 진짜 정체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와 전설이 조용히 흐르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온 민담, 숨겨진 역사 이야기,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옛 이야기들을 함께 응원해보세요. 차디찬 삭풍이 한양 저작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며 헐벗은 이들의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드는 참으로 매서운 동짓딸이었다. 몰락한 가문의 적자라는 허울뿐인 이름만 남은 젊은이는 심하게 해진 도포 자락을 여미며 맹렬한 눈보라 속을 위태롭게 걷고 있었다. 그의 깊은 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품인 푸른 옥비녀가 서러운 온기를 품은 채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 가문에 찬란했던 과거의 영화는 뜬구름처럼 흩어졌고 가세는 처참히 기울어 이제는 하루 끼니조차 잊기 어려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그의 맑은 눈빛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은 처연한 기품을 품고 있었으니 이는 뼈대 있는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스스로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삭풍이 몰아치는 인적, 드문 골목길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의 무거운 발걸음을 단번에 멈추게 하는 가련한 형상이 눈앞에 나타났다. 더러운 거적대기를 간신히 덮어쓴 채 웅크린 백발의 노인이 금방이라도 가파른 숨이 끊어질 듯 옅은 기침을 피토하듯 뱉어내고 있었다. 지독한 술 냄새와 오물이 뒤섞인 역겨운 악취가 사방으로 진동하여 지나가는 야박한 행인들은 모두 코를 쥐어막고 혀를 끌끌 차며 발길을 재촉하기 바빴다. 미치광이 주정뱅이로 동네에 소문난 노인은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에 주름진 얼굴을 쳐박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끊임없이 토해내며 죽음의 문턱을 위태롭게 넘나들고 있었다. 젊은이는 그 참혹한 광경을 참아 외면하지 못하고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노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은 저도 모르게 품속의 옥비녀를 꽉 쥐고 있었고 내면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거칠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것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늙은 유모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구명줄이자 가문의 흔적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물이었다. 그러나 시시각각 생명을 잃어가는 가여운 노인의 헐돌떡이는 숨소리는 그의 선량한 천성을 강렬하게 뒤흔들며 깊은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님께서는 늘 측은지심을 잃지 말라 가르치셨으니 이 목숨을 외면한다면 내 어찌 사람의 도리를 다했다 하겠는가. 그는 붉어진 입술을 굳게 깨물며 피눈물 나는 결단을 내리고는 발길을 돌려 곧장 허름한 전당포를 향해 무겁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전당포의 늙은 주인은 구리 동전을 튕기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청년이 내민 영롱한 옥비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코웃음을 쳤다. 몰락한 양반집 자재 체면에 귀한 어머니의 유품을 고작 미치광이 늙은이의 약값으로 바꾸려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요. 주인은 교활한 혀를 날름거리며 터무니없이 헐값인 엽전 몇 덫을 나무 탁자 위에 거칠게 내던지며 조롱 섞인 비웃음을 흘렸다. 젊은이는 굴욕감에 뺨이 붉게 달아올랐으나 꾹 참아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엽전을 주워 담았고 속으로 어머님 불효자를 용서하소서라며 피눈물을 삼켰다. 그의 등 뒤로 주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길로 곧장 한약방으로 달려간 그는 헐떡이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움켜쥔 엽전을 털어 가장 질 좋은 인삼과 탕약을 지어달라 청했다. 의원조차 그 귀한 약재를 다 죽어가는 주정뱅이에게 쓴다는 사실에 혀를 내두르며 만류했으나 그의 단호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탕약, 사발을 정성껏 받아든 그의 두 손은 매서운 추위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보라가 다시금 거세게 몰아치는 거리를 헤치며 골목으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처연하면서도 숭고한 결연함으로 가득 차 주변의 차가운 공기마저 압도하는 듯했다. 골목에 웅크린 노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고 얼굴에는 죽음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젊은이는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노인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린 뒤 자신의 남은 체온을 나누어 주려 애썼다. 노인장 정신을 차리시오. 이 약을 단 한 모금이라도 삼키셔야만 살 수 있소이다. 그는 굳게 닫힌 노인의 입술을 조심스레 벌리고 쓴 탕약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흘려넣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불씨를 살려내려 노력했다. 탕약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거적대기를 적셨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약을 먹이며 하늘의 노인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어 가엾은 청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정한 조롱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제 앞가림도 못해 가문을 말아먹은 위인이 이제는 다 죽어가는 미치광이를 살리겠다고 귀한 돈을 허비하다니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누군가는 앱대에 혀를 차고 누군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몰락한 양반의 헛된 위선을 짓밟고 조롱거리로 삼기에 바빴다. 그들의 날카로운 비수는 눈보라보다 더욱 차갑게 젊은이의 멍든 가슴을 후벼 팠으나 그는 묵묵히 노인의 입가를 닦아줄 뿐 그 어떤 변명이나 원망의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세상의 모진 인심이 뼛속까지 시리게 스며들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기적처럼 노인의 창백한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꽉 막혔던 숨이 터지며 탁한 기침을 연거푸 쏟아냈다. 감겨있던 채엔 두 눈이 힘겹게 떠지며 흐릿한 초점 속에서 자신을 안고 있는 청년의 맑고 슬픈 눈동자와 마주쳤다. 내 놈은 위기이기에 이 쓸모없는 늙은이의 더러운 목숨을 구하려 이토록 애를 쓰는 게냐. 노인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이 부서지는 듯 갈라지고 형편없었으나 그 이면에는 기이할 정도로 날카롭고 번뜩이는 기운이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다. 젊은이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과객일 뿐이니 그저 약기운이 돌 때까지 푹 쉬시라며 덮은 거적대기를 다독여 주었다. 노인은 청년의 낡은 도포 소매, 끄트머리와 빗기가 가신 파리한 얼굴을 번갈아 응시하더니 알 수 없는 기괴한 헛웃음을 흘리기 시작했다. 참으로 미련하고 답답한 놈이로다. 스스로가 시궁창에 처박힐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남의 목숨을 거두려 하다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노인은 뼈만 남은 앙상한 손을 뻗어 청년의 소매를 꽉 움켜쥐더니 천하의 바보 천치가 따로 없으나 그 어리석음이 훗날 너를 살릴지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젊은이는 노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뱉는 주정이라 여기며 개의치 않고 서둘러 빈 사발을 챙겨 일어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무사히 고비를 넘기셨으니
부디 옥체 보존하시기를 바라오이다. 노인을 뒤로 하고 다시 매서운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내디딘 젊은이의 굽은 뒷모습은 한없이 쓸쓸하고 처연해 보였다. 어머니의 따스한 숨결이 남아있던 마지막 옥비녀마저 영영 떠나보내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의 텅 빈 가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들었다.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무거운 적자의 책무와 잔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그는 거친 눈보라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한낱 가랑잎과도 같은 신세였다. 그럼에도 그는 오늘 밤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단 하나의 초라한 위안을 품고 꽁꽁 얼어붙은 텅 빈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뼈를 깎는 모진 눈보라를 뚫고 마침내 도착한 자신의 낡고 허름한 고택 앞에는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광경이 그를 조롱하듯 기다리고 있었다. 관아의 무관들과 평소 그의 가문을 호시탐탐 노리던 탐욕스러운 친척, 무리가 위조된 빈문서를 흔들며 굳게 닫힌 대문을 거칠게 부수고 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어리석은 놈이 가문의 남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았으니 오늘부로 이 집안의 모든 권리와 재물은 정당하게 우리가 거두어 갈 것이다. 친척들의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고함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남긴 귀한 서책들과 소중한 가재도구들이 차가운 마당 위로 무참히 내동댕이 쳐지며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끔찍한 현실 앞에선 젊은이의 두 눈동자는 심하게 요동쳤고 차갑게 얼어붙은 주먹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어머님의 유품마저 팔아 남을 구했건만 하늘은 이토록 잔인하게도 그의 마지막 남은 안식처마저 무참하게 짓밟고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피부치들의 비정한 탐욕과 세상의 냉혹한 이치 앞에서 선량함이란 그저 짓밟히기 좋은 나약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뼈저린 진실이 심장을 찔렀다. 매서운 눈보라는 마당에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과 함께 그의 처참하게 무너진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참담한 비극의 서막이 서서히 짙은 어둠 속에서 그 끔찍한 입을 벌리고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스름한 저녁 무렵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종가의 육중한 대문은 산산조각이 나 차가운 바닥에 처참히 나뒹굴고 있었다. 허겁지겁 마당으로 뛰어든 젊은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잔혹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였으며 핏발선 두 눈은 경악으로 심하게 요동쳤다. 평소 아버님을 형님이라 부르며 굽신거리던 숙부와 사촌 형제들은 탐욕스럽게 번뜩이는 짐승 같은 눈빛을 번쩍이며 안채와 사랑채를 미친 듯이 뒤집어 엎고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창을 치켜든 채 위압적인 기세를 뿜어내며 죄 없는 하인들을 거칠게 포박하여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내어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비명을 자아냈다.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란 말이오. 당장 멈추지 못하겠소. 젊은이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마루로 뛰어올라 가문의 귀한 백자 항아리를 탐욕스럽게 쓸어 담고 있는 숙부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숙부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조카의 앙상한 손목을 매몰차게 뿌리치고는 품에서 붉은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차용증 하나를 꺼내어 그의 얼굴 앞에 흔들어 대었다. 내 놈의 아비가 생전에 가문을 담보로 내게 빌려가는 자 5,000냥의 증서이니 오늘부로 이 집안의 모든 재물과 노비는 합법적으로 내 소유가 된 것이다. 비열한 웃음이 마당을 채웠다. 거짓말이오. 아버님께서는 결단코 그런 막대한 빚을 지신 적이 없거늘 어찌 숙부께서 이토록 파렴치한 억지를 부리신단 말이오. 젊은이는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위조된 것이 분명한 문서를 찢어버리려 했으나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의 양팔을 뒤로 꺾고 무릎을 꿇렸다. 숙부는 혀를 끌끌 차며 조카의 창백한 뺨을 매섭게 올려 붙였고, 이 어리석고 무능한 놈아, 내 놈이 기방을 들락거리며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온 관아가 다 알고 있거늘 어찌 하늘을 우러러 변명하려 드느냐며 도리어 뻔뻔하게 호통을 쳤다. 그것은 가문을 완전히 삼키기 위해 오랜 시간 치밀하게 짜인 악랄한 덫이었다. 사랑채에서는 사촌 형제들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아둔 귀한 서책들과 서화들을 마치 한낱 땔감이나 되는 양 눈 덮인 마당으로 거칠게 내던지고 있었다. 대대로 내려오던 가문의 얼이 담긴 문집들이 차가운 진흙탕 속에 처박히고 포졸들의 더러운 군화발에 무참히 짓밟히는 광경은 젊은이의 심장을 생사를 찢어내는 듯한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그만두시오. 제발 그 책들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아버님의 넋이 담긴 유물이란 말이오. 그는 포졸들의 억센 소나기를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으나 메아리 없는 처절한 비명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속절없이 묻혀 흩어질 뿐이었다. 그때 가장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참상이 벌어졌으니 사촌형이 사당에 난입하여 대대로 모셔오던 조상님들의 신주마저 함부로 품에 안고 걸어 나온 것이다. 돈도 안 되는 썩은 나무 토막 따위를 모셔두어 무엇하겠느냐며 사촌형은 가문의 신성한 위패를 마당의 시궁창을 향해 주저없이 내동댕이 쳐버렸다. 쨍그랑하는 파여름과 함께 위패가 두 동강이 나며 차가운 흙탕물 속에 처박히는 순간 젊은이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짐승 같은 처절한 울음소리가 핏대선 목구멍을 찢고 터져 나왔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토록 무자비한 천벌을 내리시어 조상님의 영령마저 능욕당하게 하십니까? 젊은이는 자신을 짓누르는 포졸들의 무자비한 곤장질과 발길질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내며 진흙탕을 기어가 부서진 위패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흙탕물에 오염된 조상님의 신주를 부둥켜 안고 그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으나 무정한 친척들은 그 가련한 모습을 보며 비열한 조소를 흘릴 뿐이었다. 퀵세, 양반의 알량한 체면이 밥을 먹여주더냐.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내 발로 기어나가 목숨이나 부지하거라. 숙부의 싸늘한 호령과 함께 하인들은 밧줄에 묶인 채 짐짝처럼 대문 밖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고 젊은이 역시 질질 끌려 나갔다. 차가운 눈밭에 거칠게 내던져진 젊은이는 찢어진 도포 자락 사이로 스며드는 살을 애는 듯한 삭풍보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인간의 잔혹함에 더욱 극심한 한기를 느꼈다. 어릴 적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곶감을 내어주던 자상했던 숙부의 얼굴은 돈이라는 악마의 유혹 앞에서 흉측한 야차의 탈로 변해버렸고 혈육의 정이란 허상에 불과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포졸들은 그의 등허리를 발로 걷어차며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매몰찬 경고를 남긴 채 부서진 대문을 대신하여 굵은 쇠사슬로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몰락의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유품인 옥비녀를 팔아 알지도 못하는 늙은 주정뱅이의 목숨을 연명하게 하였건만 그 알량한 선행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가문의 멸문과 철저한 파멸뿐이었다. 두 동강 난 조상님의 위패를 가슴 깊이 품고 눈 덮인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진 채 그는 멍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나 무심한 하늘은 잿빛 구름만을 들이운 채 하얀 눈송이만 무정하게 뿌리고 있었다. 세상은 오직 권력과 재물을 쥔 자들의 잔혹한 놀이터였고
선량함과 도덕이란 힘없는 자들의 나약한 변명이며 스스로를 탐해는 어리석은 족쇄라는 사실을 온몸의 피와 살로 처절하게 깨닫는 비통한 순간이었다. 소란스러운 굉음에 이끌려 몰려든 동네의 구경꾼들은 길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몰락한 양반을 빙 둘러싼 채 수군거리며 값싼 동정조차 내어주지 않는 매정한 눈빛을 보냈다. 낮에 귀한 돈을 탕진하여 다 죽어가는 미치광이를 살리려 헛짓거리를 하더니 결국 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구나 하며 조롱 섞인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그들의 서늘한 비웃음은 젊은이의 가슴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온기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토록 자부했던 양반의 긍지와 자존심은 진흙탕 속에 짓밟힌 지푸라기처럼 비참하게 찢겨 나갔다. 젊은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가에 흐르는 붉은 피를 거칠게 닦아내며 몸을 웅크렸고 짐승 같은 갇힌 숨을 몰아쉬며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새카만 원한의 불씨를 삼켰다. 숙부와 사촌 형제들의 비열한 탐욕과 뇌물에 매수된 관아의 부패한 포졸들, 그리고 타인의 비극을 유흥거리로 삼는 세상의 무지몽매한 인심까지 이 모든 잔혹한 현실을 두 눈에 핏발이 서도록 뼈에 새겼다. 언젠가 기필코 이 피눈물 나는 수모를 수백 배 수천 배로 대갚아주고 저 오만한 자들의 무릎을 꿇려 내 발밑에서 짓밟아 버리리라는 지독한 복수심이 도끼처럼 번져갔다. 이 귀하고 엄청난 육천상회의 진품, 어음이 어찌하여 길거리에 나뒹구는 냄새나는 늙은 미치광이의 더러운 품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단 말이냐. 내 놈의 진짜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숙부는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완전히 사로잡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얼어붙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의 거만했던 목소리는 이제 형편없이 갈라져 비굴한 떨림만을 연신 만들어내고 있었다. 노인은 다시 한번 탁주를 길게 들이켜고는 매서운 눈보라를 향해 호탕하게 웃어젖히더니 이내 웃음기를 싹 거두고 숙부를 향해 한 마리 거대한 맹수처럼 살벌하고도 위압적인 기운을 맹렬히 내뿜으며 벼락같이 매섭게 호통을 쳤다. 내 비록 늙고 병들어 차가운 길바닥을 전전하는 미천한 노인네에 우스운 흉내를 내고 있으나 천하의 상도를 엄격히 관장하는 육천상회의 대총관 자리를 무려 30년이나 굳건히 지켜온 몸이거늘 내 놈 따위가 감히 나를 능멸하느냐. 노인의 우렁찬 호통 소리는 골목의 거센 사풍마저 단숨에 잠재울 만큼 엄청난 내공을 가득 실어 사방으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있던 숙부와 사촌 형제들은 물론이거니와 횃불을 든 포졸들마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고 말았다. 육천상회 대총관이라는 무거운 이름은 조선의 국왕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재물의 신이자 절대적인 권력의 두려운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대총관 어르신 소인들이 눈이 멀어 미처 몰라배었으니 제발 죽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숙부는 바닥에 머리를 보쓰며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노인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저 10만 양짜리 어음으로 이 청년이 진 5천 양의 빚을 갚고도 남을 터이니 당장 꺼지라고 명했다. 방금 전까지 젊은이의 숨통을 조이던 교활한 포식자들은 이제 꼬리를 한껏 말아 넣은 불쌍한 들개떼처럼 변하여 부들부들 떨며 가마조차 버려둔 채 걸음아 날 살려라. 어둠 속으로 꽁지 빠지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비비린내 나던 비극의 진흙탕 위에서 순식간에 권력의 전세가 완벽하게 뒤집히며 통쾌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던 젊은이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힘겹게 지탱하며 얼어붙은 진흙탕 위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는 대총관 노인을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처참히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칠흑 같은 절망의 끝자리에서 그가 베푼 단 한 번의 따뜻하고 순수한 선행이 기적처럼 10만 냥이라는 막대한 어음으로 변하여 벼락같이 그의 목숨을 살려낸 것이다. 노인은 꽁지 빠지게 도망치는 숙부의 뒷모습을 보며 껄껄 웃다가 이내 맑은 눈을 빛내는 젊은이에게로 고개를 돌려 다가오며 낡은 거적대기 사이로 위압적인 호랑이 같은 기세를 서서히 뿜어냈다. 이제 죽다. 살아난 피라미 흉내는 그만두고 진정한 조선의 바다를 헤엄치는 거대한 교룡이 될 준비가 되었느냐. 내 너의 그 미련할 정도로 고든 심성에 나의 30년 상도를 걸어보려 하니 나를 따라오거라. 대총관은 굵고 투박한 손을 내밀어 핏자국이 얼어붙은 젊은이의 손을 강하게 꽉 맞잡아 일으켜 세웠고 빙판 위를 덮은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그들의 맞잡은 두 손에서는 전에 없던 뜨거운 열기와 웅장한 희망이 거세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짓밟힌 양반의 알량한 허울을 벗어던지고 피비린내 나는 냉혹한 장사치들의 세상으로 내딛는 위대하고도 험난한 첫걸음이 그렇게 깊은 밤의 장막을 가르며 장엄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육천상회의 거대한 본단은 한양의 심장부에 권리를 튼 거대한 흑룡처럼 위압적인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화려함은 권례의 전각들조차 무색하게 만들 지경이었다. 빗자국이 엉겨붙은 누더기 도포를 걸친 젊은이는 대총관의 뒤를 따라 웅장한 대문을 넘어서며 눈앞에 펼쳐진 진귀한 재물과 수백 명의 수하들이 움직이는 광경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거적대기를 덮고 죽어가던 미치광이 노인이 이제는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수많은 호의를 받는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변모해 있었으니 기나긴 몽환 속을 헤매는 듯했다. 대총관은 육중한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한 눈빛으로 젊은이를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긴장감이 감도는 서늘한 방 안에서 마침내 대총관의 무겁고도 위압적인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흘러나왔다. 내 놈이 어미의 유품을 팔아 내 목숨을 구한 그 어리석은 선행은 높이 사겠으나 이 냉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상도의 세계에서는 알량한 측은 지심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독약일 뿐이다. 상단이란 오직 이문과 권력을 쉰는 승냥이들의 소굴이거늘 그저 착해 빠진 심성 하나만으로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뼛속까지 뜯어먹히고 말터이니 내 놈의 그 나약한 선비 정신부터 당장 내다 버려야 할 것이다. 대총관은 탁자 위에 놓인 차가운 엽전 꾸러미 하나를 무심하게 바닥으로 툭 던지며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젊은이가 영문을 몰라 바닥에 떨어진 초라한 엽전 꾸러미를 멍하니 바라보자 대총관은 더욱 날카로운 기세를 뿜어내며 말을 이었다. 그 보잘것없는 엽전 백팅이 내가 내 놈에게 내어주는 상단의 천미천이자 마지막 기회이니 잘 새겨들으라. 열흘이다. 딱 열흘 안에 이 푼돈으로 삼남 지방에 풀린 귀한 약재들을 모조리 사들여 이 육천상회의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지 못한다면 내 놈은 상단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젊은이의 눈동자는 심하게 요동쳤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서늘하게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엽전 백댐으로는 질 좋은 인사만
뿌리조차 온전히 사기 힘든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대총관 어르신, 이 보잘것없는 돈으로는 삼남의 그 수많은 약재는커녕 짐을 나를 달구지 하나조차 빌릴 수 없거늘 어찌 제게 이토록 가혹하고 불가능한 시험을 내리시나이까. 젊은이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으나 대총관은 끄떡도 하지 않고 차가운 차를 한 모금 음미할 뿐이었다. 장사치란 무릇 없는 길도 파내어 만들고 마른 하늘에서도 단비를 짜내어 이문을 남겨야 하는 법이 건을 벌써부터 불가능을 운운하다니 내 놈의 그릇이 고작 그 정도란 말이냐. 무심한 질책이 젊은이의 짓밟힌 자존심을 매섭게 자극했고 그는 주먹을 꽉 쥐며 핏발선 눈으로 대총관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좋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필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보이겠소이다. 그 길로 곧장 육천상회를 나선 젊은이는 품속에 차가운 엽전 백댐을 소중히 품은 채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양의 저잣거리를 가로지르며 삼남 지방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어제까지만 해도 명문가의 자제로서 글공부나 하던 그가 이제는 짐꾼들이 득실거리는 흙먼지 날리는 시장통을 전전하며 상인들의 비릿한 땀내를 맡아야 하는 밑바닥 장사치로 전락한 것이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걸어가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대총관이 내린 가혹한 시험을 통과하여 자신을 짓밟은 숙부 일당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겠다는 서늘한 집념만이 붉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절망은 그를 더욱 날카롭게 벼려내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쉼없이 걸어 마침내 도착한 삼남의 거대한 약재의 시장은 그야말로 탐욕이 요동치는 아수라장이었으며 각지에서 몰려든 상인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젊은이는 발품을 팔며 시장 곳곳을 면밀히 살폈으나 절망스럽게도 품질이 뛰어난 당귀와 천궁 같은 귀한 약재들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싹쓸이 되듯 전부 매점매석되어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숙부와 결탁한 지방의 탐관오리들이 뇌물을 주고받으며 시장의 모든 물량을 독점하고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참담한 사실이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상도의 길목에서 또다시 지독한 악연과 마주친 것이다. 상인들은 거대 상단의 위세와 관아의 횡포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었고 몇 남지 않은 형편없는 하급, 약재들조차 터무니없는 폭리가 붙어 젊은이의 엽전, 백댐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다. 숙부 일당이 장악한 견고한 카르텔은 풋내기 상인에 불과한 그가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거대한 철옹성과도 같았으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절망감이 그의 목을 강하게 조여왔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시장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장사치들이 흥정하는 모습과 물화가 이동하는 경로를 매의 눈으로 집요하게 관찰하며 판을 뒤집을 단 하나의 치명적인 빈틈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대총관의 서늘한 가르침이 귓가를 맴돌았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시장통을 맴돌던 젊은이의 예리한 시선에 문득 하늘의 기이한 징조가 포착되었으니 예년과 달리 먹구름이 심상치 않게 몰려들며 공기 중에 습기가 짙게 배어나는 것이었다. 삼남의 늙은 뱃사공들조차 이맘때쯤이면 을에 한바탕 큰 비가 쏟아질 것이라 수군거렸고 그 찰나의 순간 젊은이의 머릿속에 번갯불처럼 섬광이 번쩍이며 기막힌 묘수가 떠올랐다. 약재는 이미 숙부 일당이 모두 독점하였으나 그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그 막대한 양의 약재를 습기에서 보호하고 보관할 두꺼운 기름종이와 집단은 아직
시장에 널려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엽전을 꽉 움켜쥐며 마침내 승부수를 띄웠다. 그는 지체 없이 시장 곳곳을 미친 듯이 누비며 약재 상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품질, 좋은 유성지와 방수용 집단들을 완여서녀 남은 엽전 100함을 전부 털어 모조리 입도 선매해 버렸다. 상인들은 멀쩡한 약재는 놔두고 비 올 때나 쓰는 퀴퀴한 종이, 쪼가리들을 사 모으는 젊은이를 보며 드디어 가세가 기울더니 실성했다며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하지만 젊은이는 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구석진 창고의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유성지들을 쓰다듬으며 서늘하고도 잔혹한 미소를 지었고 하늘을 향해 어서 빨리 거센 폭우가 쏟아지기만을 간절히 기원했다. 판을 완전히 뒤엎을 치밀하고도 무서운 함정이 서서히 그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 며칠 뒤 삼남 지방에는 10년 만에 유례없는 거센 폭우가 쏟아지며 순식간에 온 천지를 짙은 흙탕물 속으로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숙부 일당이 창고의 산더미처럼 긁어모아 두었던 수만 근의 귀한 약재들은 쏟아지는 비와 차오르는 습기를 견디지 못하고 급속도로 썩어 들어가며 흉측한 푸른 곰팡이를 피워내기 시작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숙부의 하수인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약재를 덮을 유성지와 집단을 구하기 위해 미친 듯이 시장통을 뒤집고 다녔으나 시장의 모든 방수 물품은 이미 며칠 전 젊은이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탐욕에 눈먼 자들의 처참한 몰락이 시작되었다. 숙부의 하수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젊은이는 비를 피하는 객잔 처마 밑에 여유롭게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의 꼴불견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발 그 유성지를 우리에게 팔아주시오. 부르는 게 값이니 얼마든지 내겠소이다. 라며 하수인들이 빗속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젊은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따위 더러우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독점한 그 귀한 약재들이니 창고에 있는 약재를 전부 내놓는다면 이 유성지들과 흔쾌히 맞바꾸어 주겠다. 엽전 100돔으로 수만 근의 물화를 통째로 삼키려는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역제 안의 하수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국 하루가 다르게 썩어 문드러지는 약재를 눈뜨고 지켜볼 수 없었던 숙부 일당은 피눈물을 흘리며 수만 양의 가치가 있는 약재들을 고작 엽전 100대 서치의 유성지와 교환하는 굴욕적인 거래에 서명해야만 했다. 젊은이는 비릿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수백 대의 수레에 질 좋은 약재를 가득 싣고 늠름한 기세로 한양을 향해 당당하게 말머리를 돌렸으니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열흘이라는 가혹한 기한이 끝나갈 무렵 한양의 웅장한 6천상회 앞마당에는 젊은이가 끌고 온 약재 수레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관을 이루며 거대한 산맥처럼 도열하였다. 대총관의 불가능한 시험을 완벽하게 깨부순 경이로운 승리였다. 마당 한가운데 쌓인 어마어마한 양의 약재, 더미를 흡족한 눈빛으로 훑어보던 대총관은 크게 껄껄 웃으며 지친 기색이 역력한 젊은이의 어깨를 묵직하고도 강하게 두드려 주었다. 알량한 엽전 100탐으로 판의 흐름을 읽고 날씨마저 자신의 무기로 삼아 적들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놓았으니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상도의 피가 내 놈의 몸속에 흐르기 시작했구나. 젊은이는 허리를 깊이 숙여 예를 표하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성취감과 마침내 숙부를 향한 처절한 복수의 서막을 열었다는 지독한 희열에 전율했다. 그러나
대총관에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은 아직 이 거대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육천상회의 웅장한 대문을 당당히 넘어선 젊은이는 대총관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한양에서 가장 번화하고 시끄러운 운종가의 난전으로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디뎠다. 어제까지만 해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삼남을 누비던 그가 이제는 육천상회의 말단 행수라는 무거운 직함을 달고 냉혹한 상단의 최전선에 투입된 것이다. 화려한 비단과 값비싼 도자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대한 난전은 겉보기에는 풍요롭고 화려했으나 그 이면에는 상인들의 피말리는 암투와 지독한 탐욕이 독사처럼 됨리를 틀고 우글거리는 끔찍한 진흙탕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사방에서 은밀하게 날아드는 늙은 장사치들의 날카로운 견제와 비릿한 시선이 초짜인 그의 온몸을 찌르듯이 압박해왔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온종가 터줏대감으로 군림하는 늙은 여우 같은 상방 도주들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핏덩이가 상계에 발을 들였다는 소식에 하나같이 교활한 비웃음을 흘리며 철저히 멸시했다. 글공부나 하던 연약한 선비놈이 거친 장사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겠느냐며 그들은 은밀히 담합하여 젊은이가 취급하려는 모든 물화의 유통 길목을 철저하게 틀어막기 시작했다. 젊은이가 발품을 팔아 질 좋은 명주를 대량으로 매입하려 상단을 찾아가면 이미 다른 상방에서 터무니없는 웃돈을 얹어 싹쓸이해버린 후였고 비겁한 시장의 상인들조차 등을 돌렸다. 이는 단순한 턱세를 넘어 육천상회의 새로운 싹을 짓밟으려는 기존 세력들의 악랄하고도 조직적인 탄압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횡포였다. 단순한 상인들의 얄팍한 담합인 줄 알았던 이 거대한 봉쇄망의 배후에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가문을 멸문시킨 철천지 원수 숙부의 검고 흉악한 마수가 아주 깊숙이 뻗어 있었다. 삼남에서 약재를 모조리 빼앗기며 치욕적인 참패를 당했던 숙부는 지독한 독을 품고 한양의 상방 도주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뿌려 조카를 시장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숙부와 은밀히 결탁한 관하에 부패한 관리들마저 젊은이의 난전에 수시로 들이닥쳐 억지스러운 트집을 잡고 과도한 세금을 물리며 그의 숨통을 매섭게 조여왔다.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사면초가의 끔찍한 위기 속에서 젊은이는 거대한 절벽 앞에 홀로 선 듯한 극심한 무력감과 끓어오르는 분노에 온몸을 파르르 떨었다. 저작거리 맞은편 최고급 객잔의 화려한 누각 위에서는 숙부와 사촌 형제들이 기생들을 끼고 앉아 곤경에 처한 조카의 초라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어리석은 놈 대총관의 알량한 뒷배 하나 믿고 천방지축 날뛰더니 꼴이 아주 볼만하구나. 이 한양 바닥에서 내 허락 없이 은자 한 뼘이라도 벌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숙부의 비열하고 거만한 조롱 섞인 고함이 객잔 창문을 넘어 거리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시장의 구경꾼들은 젊은이를 향해 동정 어린 혀를 차면서도 숙부의 끔찍한 위세에 눌려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다. 치욕스러운 모멸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으나 젊은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묵묵히 솟아오르는 피눈물을 삼켰다. 대총관, 어르신의 말씀이 100번 1000번 지당하도다. 힘이 없는 알량한 선의와 명분은 결국 악당들의 날카로운 이빨 앞에서 처참하게 찢겨나갈 나약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다. 젊은이는 객잔 누각에서 오만하게 비웃고 있는 숙부를 향해 서늘하고도 잔혹한 눈빛을 한 번 쏘아보낸 뒤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난장판이 된 저잣거리 깊숙한 곳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자신을 탄압하는 늙은 상인들과 썩어빠진 관리들에게 당장 분노를 터뜨리며 맞서는 대신 시장의 가장 낮고 어두운 후미진 뒷골목을 샅샅이 뒤지며 새로운 활로를 은밀하게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더럽고 끔찍한 진흙탕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 역시 피 묻은 검은 진흙을 온몸에 발라야만 했다. 그의 무섭도록 예리한 시선이 닿은 곳은 온종가 거대 상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빈민촌 구석에 자리 잡은 늙고 병든 몰락한 장인들의 비루하고 초라한 작은 공방들이었다. 그들은 과거 궁중에 납품할 정도로 뛰어난 솜씨를 지녔으나 늙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탐욕스러운 상방도주들에게 무참히 착취당하고 결국 쫓겨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참한 신세였다.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끝까지 짐승의 뼈와 버려진 나무 토막을 깎아 기가 막힌 새공품을 만들어내는 노인들의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을 보며 젊은이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연민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그는 예전처럼 무작정 돈을 적선하며 얄팍한 동정심을 베푸는 나약하고 몹시 어리석은 짓을 결단코 반복하지 않았다. 장인 어르신들께서 만드신 이 훌륭한 새공품들을 제가 모두 사드리겠소이다. 대신 앞으로 다른 상단에는 물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독점 계약을 저와 맺어 주셔야만 하오. 젊은이는 품에서 두툼하는 자, 주머니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단호하면서도 정중한 목소리로 거절할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었고 노인들의 흐린 두 눈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과거 악덕 상인들이 주던 헐값의 10배가 넘는 정당하고도 막대한 대가였으나 철저히 육천상회와의 거래만을 약조하는 차갑고도 빈틈없는 상도루의 치밀한 계약서가 함께 놓여 있었다. 선의를 베풀되 철저하게 이문을 챙기고 사람을 온전히 내 사람으로 내참에는 무서운 상인으로 거듭난 것이다. 몰락한 장인들의 거친 새공품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자 온종가의 늙은 여우들은 마침내 미치광이 대총관이 거둔 놈답게 돈을 시궁창에 버린다며 비웃었다. 양반들조차 외면하는 싸구려 뼈조각 따위를 사모아 대체 언다 팔겠다는 것이냐. 며칠 못 가 육천상회의 이름표를 떼이고 알거지 신세로 한양 바닥에서 영영 쫓겨나게 될 것이다. 숙부 역시 조카에 기이하고 어리석은 행보에 콧방귀를 뀌며 경계를 늦추었고 매일 밤 기루에서 승전고를 울리듯 축배를 들며 다가올 완전한 파멸을 느긋하게 기다리며 방탕한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그들의 그 얄팍한 오만과 방심이야말로 젊은이가 그토록 집요하게 노리고 파고들었던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빈틈이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젊은이의 치밀하고도 무서운 계획은 어두운 장막 뒤에서 맹렬한 기세로 한치에 오차도 없이 은밀하게 착착 실행되며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매입한 투박한 새공품들을 그대로 시장에 내다 파는 하수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육천상회 지하 비밀 공방에서 최고급 자개를 입히고 진귀한 향을 입혀 완벽하게 탈바꿈시켰다. 버려진 짐승의 뼈조각은 황실에서나 쓸 법한 찬란하게 빛나는 최고급 명품 호신부로 재탄생하였고 그는 이것을 운종가 난전이 아닌 고관대작들의 규방을 은밀히 출입하는 박물 장수들을 통해 유통했다. 시장의 눈먼 장사치들이 서로를 헐뜯고 물어뜯는 동안 그는 가장 높고 견고한 권력층의 지갑을 조용히 열어젖힌 것이다. 불과 보름 만에 한양 도성에 내로라 하는 사대부 여인들과 고관대작들 사이에서는 육천상회에서 흘러나온 신비롭고 기품 넘치는 자개, 호신부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주문이 산더미처럼 폭주하며 은자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자 젊은이는 그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숙부 일당이 장악하고 있던 운종과 주요 물화들의 어음을 은밀하게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관아에 썩어빠진 관리들에게도 숙부가 바치던 뇌물의 3배를 쥐어주며 그들의 더러운 탐욕을 교묘하게 역이용하여 숙부의 상단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 감찰을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압박하도록 손을 썼다. 돈으로 맺어진 얄팍한 의리는 결국 더 크고 막강한 돈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법이었다. 뒤늦게 시중의 막대한 은자가 젊은이의 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자신들의 목줄을 쥔 어음마저 모조리 넘어갔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은 숙부와 상방도주들은 사색이 되어 경악했다. 객잔 누각에서 오만하게 비웃음을 흘리던 숙부의 창백한 얼굴에는 이제 죽음에 직면한 공포가 짙게 드리워졌고 다급히 관하로 달려가 매달렸으나 이미 돌아선 관리들은 그를 싸늘하게 외면하며 내쳤다.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연합은 젊은이가 휘두르는 막강한 금권과 교활한 이간계 앞에 형편없이 찢겨나갔고 운종가의 거리는 순식간에 숙부 일당을 조롱하는 비참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돈과 짐승의 뼈만으로 적들의 심장에 치명적인 비수를 깊숙이 꽂아 넣은 것이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운종가, 한복판에 우뚝 선 젊은이는 흙먼지가 날리는 차가운 진흙탕 바닥을 굳건하게 딛고 서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숙부의 상단을 차갑게 응시했다. 더 이상 그는 부서진 위패를 안고 눈보라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던 연약하고 순진했던 몰락한 양반 가문의 어리석은 적자가 아니었으며 냉혹한 야수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다. 타인의 약점을 물어뜯고 더러운 진흙을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도 기어코 살아남아 적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끊어내는 법을 깨달은 그는 이제 지대를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포식자의 서늘한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대총관이 파놓은 지독한 수렁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그는 떼빼 빠져 죽는 대신 그 태클 자신의 영지로 만들어버렸다. 운종가 일대에 불어닥친 매서운 피바람은 숙부의 거만한 기세를 완전히 꺾어 놓았으나 탐욕에 찌든 그의 흉악한 본성마저 소멸시키지는 못하였다. 궁지에 몰린 늙은 쥐는 오히려 더욱 지독한 도끼를 품고 육천상회의 예리한 감시를 피해 남은 자를 모조리 긁어모으며 치명적인 최후의 반격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 조정에서는 다가오는 명나라 사신단의 영접을 위해 막대한 양의 최고급 비단을 진상하라는 어명을 내렸고 숙부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잃어버린 상권을 되찾고 조카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끔찍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권문세가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며 전국의 명주실과 직조 공방들을 무자비하게 장악해 나갔다. 순식간에 조선 팔도의 질 좋은 백색, 비단은 모두 숙부의 어두운 창고 속으로 뱀처럼 은밀하게 빨려 들어갔고 시장의 비단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백성들의 깊은 원성을 자아냈다. 숙부는 객로에 올라 산더미처럼 쌓인 눈부신 백색 비단들을 흐뭇하게 내려다보며 이번에야말로 저 건방진 핏덩이 놈을 육천상회에서 영원히 파문시키고 내 발밑에 무릎 꿇리겠다며 섬뜩한 살기를 내뿜었다. 이는 조카가 그동안 모은 모든 재물과 육천상회에서의 위상을 단번에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가문에 남은 명운을 모조리 내건 숙부의 지독하고도 끔찍한 마지막 도박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상전의 먹구름이 다시금 도성 위로 짙게 몰려들고 있었다.
이 거대하고도 파괴적인 움직임을 예리하게 간파한 젊은이는 육천상의 대총관의 내실을 찾아가 굳은 결의가 담긴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승부수를 조용히 던졌다. 어르신, 저 탐욕스러운 짐승이 마지막 숨통을 틔우려 발악하고 있으니 저 역시 제가 가진 모든 재물과 육천상의 행수라는 직함을 전부 걸고 이 판에 뛰어들겠소이다. 대총관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만약 네가 이 거대한 도박에서 패배한다면 너는 다시 그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끔찍한 길바닥의 미치광이 거지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서늘하게 경고했다. 그러나 젊은이의 흔들림 없는 깊은 흑요석 같은 눈동자에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자의 잔혹한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이미 지옥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맛본 자에게 더 이상 추락할 곳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며 잃을 것이 없는 자의 광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였다. 젊은이는 숙부와 정면으로 비단, 확보 경쟁을 벌이는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짓을 피하고 대신 전국 각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나는 푸른 쪽빛 염료들을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했다. 비단을 짜는 공방은 숙부의 손에 넘어갔으나 그 하얀 비단을 아름답고 기품 있는 푸른색으로 물들일 수 있는 조선 땅의 모든 염료는 조용히 젊은이의 어두운 창고 속으로 거대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밀려들어 오고 있었다. 시장의 늙은 상인들은 명나라 사신들이 백색 비단을 선호한다는 낡은 소문만 믿고 쪽빛 염료를 산더미처럼 사모으는 젊은이를 향해 드디어 총기가 흐려져 제정신을 잃었다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다. 숙부 역시 조카가 쓸모없는 푸른 진흙더미에 전 재산을 쏟아붓고 있다는 첩보를 전에 듣고는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저 미련한 놈이 제 무덤을 스스로 깊게 파고 있다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젊은이는 세상에 쏟아지는 비아냥과 멸시 속에서도 묵묵히 짙은 푸른색, 염료가 담긴 거대한 항아리들을 쓰다듬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다가올 폭풍의 시간을 차갑고도 날카롭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어명에 명시된 진상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걸내에서는 숙부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청천벽력 같은 황명과도 같은 새로운 지시가 도성을 뒤흔들며 매섭게 하달되었다. 명나라 황실에 닥친 갑작스러운 국상으로 인해 진상하는 모든 비단은 반드시 짙은 푸른색으로 정교하게 염색하여 슬픔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어명을 예조판서가 직접 반포한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소식에 득이양양하던 숙부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수만 필의 눈부신 백색 비단들은 하루아침에 젖이 곤란한, 끔찍한 애물단지이자 거대한 빚더미로 전락하고 말았다. 승리의 축배는 가장 끔찍한 독배가 되어버렸다. 사색이 된 숙부는 미친 사람처럼 헐떡이며 수하들을 온 사방으로 풀어 당장 비단을 물들일 쪽빛 염료를 구해오라며 짐승처럼 악을 썼으나 시장의 모든 염료는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조선 팔도의 단 한 방울의 푸른 염료조차 모조리 젊은이의 철통 같은 창고 속에 봉인되어 있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라 젊은이가 명나라 사신단의 내부 사정을 미리 치밀하게 간파하고 판을 짠 완벽한 함정이었다.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처절한 도박은 결국 가장 위험한 순간에 빛을 발하며 탐욕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한 늙은 쥐를 거대한 덫에 완벽하게 가두어버리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다. 궁지에 몰린 숙부는 어명을 어겨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끔찍한 위기에 처하자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알량한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조카가 머무는 육천상회의 화려한 별채 앞으로 비참하게 기어왔다. 차가운 댓돌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숙부는 제발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하고 그 염료를 조금이라도 내어주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달라며 더러운 바닥에 머리를 샜고 처절하게 애원했다. 과거 눈보라 치는 마당에서 부서진 위패를 안고 통곡하던 조카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비웃었던 그 오만방자했던 양반의 체면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오직 죽음의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떠는 흉측하고 추악한 늙은이의 처참한 몰골만이 남아있었다. 젊은이는 화려한 자수가 놓인 비단 도포 자락을 여미며 방문을 열고 나와 댓돌 아래서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숙부를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잔혹한 눈빛으로 서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어머님의 유품인 옥비녀를 빼앗고 아버님의 넋이 담긴 위패를 시궁창에 내던질 때 당신이 내뱉었던 그 잔인한 조롱들을 내 어찌 단 하루라도 잊을 수 있겠소이까. 젊은이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허무와 서늘한 살기를 품고 있었으며 숙부의 귓가에 사신이 속삭이는 끔찍한 저주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그의 온몸을 덜덜 떨게 만들었다. 복수의 칼날은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부드러운 살칸을 파고들기 위해 오랫동안 시퍼렇게 벼려져 왔다. 내 당신의 그 알량하고 더러운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당신이 가진 모든 상권의 문서와 도성 밖의 전답들 그리고 당신의 피 묻은 손가락 하나를 요구하겠소.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조건의 숙부는 숨을 헐떡이며 경악했으나 어명을 어기고 참수를 당하는 참혹한 지옥보다는 이 악마 같은 조카의 자비에 매달리는 편이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붉은 인주를 묻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각서에 지장을 찍은 숙부는 결국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스스로 새끼손가락을 잘라내며 진흙탕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형태의 승리가 완성되는 찰나였다. 붉은 피가 흥건하게 묻은 토지 문서와 상권 양도서를 차갑게 거두어들인 젊은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숙부를 향해 일말의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고 차갑게 뒤돌아섰다. 잃을 것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시작된 이 거대하고도 위험천만한 도박은 마침내 그에게 조선 상계의 절반을 쥐어주는 막대한 권력과 재물을 안겨주었으며 원수의 심장을 잔혹하게 찢어놓았다. 그러나 텅 빈 창고를 가득 채운 짙은 푸른색 염료 항아리들 사이를 홀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에는 승리의 화려한 기쁨보다는 지독한 피비린내와 형언할 수 없는 서늘한 고독만이 짙은 그림자처럼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자의 서글픈 초상이었다. 어두운 밤하늘에 뜬 차가운 그친 달빛이 핏자국이 선명한 각서 위로 스며들자 젊은이는 그것을 불시에 태워 재로 만들며 가슴 속 깊은 곳에 맺혀 있던 응어리 하나를 조용히 덜어내었다. 대총관, 어르신의 무서운 가르침대로 나는 마침내 감정이라는 나약한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괴물이 되어 이 지독한 도박판의 최종 승리자로 우뚝 섰소이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부서진 조상님의 위패와 어머님의 옥비녀가 남긴 처절한 상처가 아물지 못한 채 은밀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 잔혹한 승부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복수의 덫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운종과 상권을 단숨에 장악한 젊은이의 압도적인 위세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은 결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손가락을 잃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숙부는
지독한 원한을 품고 뒷골목의 가장 비열한 wal패들과 타락한 상인들을 은밀히 규합하여 최후의 발악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들은 육천상회의 눈부신 성공을 시기하는 자들과 결탁하여 젊은이가 관리하는 거대한 약재 창고에 불을 지르고 가짜 약재를 섞어 넣어 상단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려는 참으로 악랄하고도 파렴치한 음모를 꾸몄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같이 어두운 그림밤 흉악한 살기를 품은 검은 그림자들이 창고 주변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숙부의 사주를 받은 wal패들은 기름이 잔뜩 묻은 횃불을 숨긴 채 발소리를 죽이며 육천상회의 거대한 약재 창고 후문으로 뱀처럼 은밀하게 접근해 들어갔다. 그들의 품에는 사람을 해칠 시퍼런 비수와 질이 떨어지는 가짜 당귀와 천궁이 가득 담긴 자루가 무겁게 들려 있었으니 불을 지르기 전 가짜 약재를 흩뿌려 완벽한 누명을 씌우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치밀하게 준비한 그들의 어설픈 기습을 비웃기라도 하듯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창고의 육중한 문은 기이하게도 반쯤 열려 있었고 내부는 묘한 정막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소름 끼치는 한기마저 감돌고 있었다. 선두에 선 wal패 두목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으나 그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할 귀한 약재들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바짝 마른 옛집들과 코를 찌르는 역겨운 돼지 피냄새뿐이었으니 그제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끔찍한 불길함이 그들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다. 함정이다.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라. 두목이 다급하게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리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차갑고도 날카로운 쇳소리가 벼락처럼 울려 퍼지며 육중한 철문이 쾅하고 무자비하게 닫혀버렸다. 순식간에 퇴로가 막힌 wal패들이 당황하여 짐승처럼 우왕좌왕하는 사이 텅 빈 창고 2층의 어두운 난간 위로 수십 개의 붉은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며 대나처럼 환하게 내부를 비추었다. 눈부신 불빛 속에서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아래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는 이는 다름 아닌 그들이 기습하려 했던 젊은 총관이었으며 그의 곁에는 육천상회의 정예 무사들이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며 위압적인 살기를 맹렬히 뿜어내고 있었다. 썩은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쥐새끼들이 제 발로 거대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기어들어 왔으니 참으로 수고로움을 덜었구나. 젊은이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넓은 창고 안을 쩌렁쩌렁 울리며 침입자들의 심장을 무참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놈들의 그 얄팍하고 더러운 속셈을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거라 여겼더냐. 젊은이는 품에서 붉은 관인이 찍힌 서찰 하나를 꺼내어 아래로 가볍게 던졌고 그것은 팔랑거리며 두목의 발밑에 떨어졌으니 바로 숙부가 wal패들에게 건넨 살인 청부의 명백한 증좌였다. 이미 며칠 전부터 숙부 주변에 심어둔 은밀한 세작들을 통해 너희들의 그 추악한 화공 계획을 낱낱이 파악하고 진짜 귀한 약재들은 모두 안전한 지하 비밀 창고로 빼돌려 두었느니라. 적의 숨통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상방도주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지략 앞에 wal패들은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서 무기를 버리고 납작 엎드렸다. 그 시각 창고 밖에서는 검은 복면을 쓴 숙부와 그의 매수된 관아에 부패한 포도대장이 붉은 화마가 치솟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불길이 솟아오르는 즉시 군관들을 이끌고 들이닥쳐 화재의 책임을 묻고 가짜 약재를 구실 삼아
조카를 옥살이 시키려는 그들의 끔찍한 음모는 완벽해 보였으나 창고 안에서는 불길은커녕 쥐죽은 듯한 기괴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토록 조용하단 말이냐. 숙부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리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창고의 웅장한 대문이 활짝 열리며 거대한 횃불의 물결이 그들을 향해 쏟아져 나왔다. 어둠을 찢고 나타난 젊은이는 포박된 왈패 두목의 목덜미를 거칠게 움켜쥐고 질질 끌고 나와 숨어있던 숙부와 포도대장의 발밑에 짐짝처럼 내동댕이 치며 서늘한 조소를 흘렸다. 숙부님, 이 늦은 밤에 어찌 이 누추한 창고 앞까지 친히 행차하시어 이리도 험한 꼴을 보이십니까? 혹여 이놈들이 지를 불꽃놀이를 구경하러 오신냅니까? 젊은이의 서리빨 같은 일갈의 복면, 너머 숙부의 두 눈동자는 경악으로 미친 듯이 요동쳤고 당황한 포도대장은 뒷걸음질을 치며 서둘러 도망칠 궁리만을 하기에 바빴다. 완벽하게 준비한 기습 공격이 오히려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독화살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향해 매섭게 날아들고 있었다. 숙부는 다급히 포도대장의 소매를 붙잡고 당장 저 발칙한 조카놈을 방화의 배후로 엮어 하옥시키라며 짐승처럼 악을 썼으나 돌아온 것은 포도대장의 싸늘하고도 비웃음 섞인 거센 발길질 뿐이었다. 어리석은 영감탱이, 내가 진정 당신 같은 이빨 빠진 늙은 쥐새끼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을 줄 알았더냐. 이미 대총관 어르신과 총관 나리의 막대한 은혜를 입은 지 오래건을 어찌 감히 하늘 같은 육천상회를 건드린단 말이냐. 포도대장은 징그러운 웃음을 흘리며 군관들에게 즉시 숙부를 포박하라 명했고 순식간에 시퍼런 칼날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든든한 뒷배였던 자신의 목을 겨누는 뒤막힌 배신 앞에 숙부는 완전히 혼을 잃고 말았다. 차가운 진흙탕, 바닥에 처참하게 짓눌린 숙부는 잘린 새끼 손가락의 통증도 잊은 채 미친 사람처럼 거품을 물고 발버둥 쳤으나 정예 군관들의 무자비한 곤장질에 이내 비참한 비명만을 쏟아낼 뿐이었다. 젊은이는 그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며 과거 눈보라가 치던 밤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쫓겨나던 자신의 연약했던 과거를 떠올렸으나 그의 텅 빈 가슴 속에서는 그 어떤 얄팍한 동정심이나 망설임도 피어오르지 않았다. 오직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냉혹한 상도의 철칙만이 그의 차가운 피 속을 흐르고 있었으며 적을 살려두면 언젠가 다시 독사가 되어 돌아온다는 뼈저린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탐욕이 결국 너 스스로를 이 비참한 시궁창 속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젊은이는 흙탕물에 범벅이 된 숙부의 머리채를 잔혹하게 움켜쥐고 들어올려 자신의 서늘한 눈빛을 똑똑히 마주 보게 만들며 얼음장 같은 선고를 내렸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육천상회는 내 놈이 소유한 모든 남은 점포와 가옥을 강제로 철거할 것이며 너는 관아의 옥구덩이에서 평생 짐승처럼 썩어가며 내가 지은 그 끔찍한 죄업을 피눈물로 참회해야 할 것이다. 숙부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처절한 통곡이 터져 나왔으나 그것은 이미 기울어진 거대한 몰락의 수레바퀴를 결코 멈출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치열한 암투와 배신의 연극이 모두 끝나고 포도대장 무리가 숙부와 왈패들을 끌고 서둘러 사라지자 거대한 창고 앞에는 다시금 기괴하고도 무거운 정막만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젊은이는 핏자국이 얼룩진 진흙탕 바닥을 묵묵히 내려다보며 마침내 가문을 파멸시킨
철천지 원수에 완전하고도 처참한 몰락을 자신의 두 손으로 완벽하게 완성해냈다는 사실에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동쪽 하늘 너머로 붉은 여명이 서서히 밝아오며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고 있었으나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승리의 통쾌함보다 더욱 짙은 잿빛 허무함이 서늘하게 자리 잡으며 그가 걸어가야 할 냉혹한 권력의 길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날이 밝자 한양관아의 넓은 마당에는 차가운 서리가 잔뜩 내려앉아 스산하고 끔찍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굵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숙부와 사촌 형제들이 처참한 몰골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다. 어젯밤 육천상회의 거대한 약재 창고에 억지로 불을 지르려다 현장에서 발각된 그들의 옷자락은 진흙과 오물로 흉측하게 더럽혀져 있었으며 과거에 오만방자했던 양반의 기품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다. 뼈를 애는 듯한 매서운 사풍이 그들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사정없이 휘몰아치며 지나갔고 다가올 끔찍한 파멸을 예감한 사촌 형제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짐승처럼 덜덜 떨며 연신 마른 침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다. 육천상회의 막대한 금력에 완전히 매수된 부패한 판관은 위압적인 자세로 높디 높은 단상에 앉아 방화 미수와 살인 교사 그리고 상단을 기만한 극악무도한 죄목들을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하나하나 준엄하게 읽어내려갔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명백한 증좌와 왈패들의 생생한 자백 앞에 숙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머리를 놨으며 억울하다 부르짖었으나 판관은 가소롭다는 듯 싸늘한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이제 돈도 권력도 모두 잃어버린 늙고 초라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 관원은 이 도성안 그 어디에도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법의 심판만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다.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모든 가산과 전답을 즉시 국고로 정몰하고 늙은 아비는 먼 변방으로 귀양을 보내며 그 자식들은 관노로 삼아 평생 죄값을 치르게 하라. 판관의 얼음장 같은 준엄한 판결이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사촌 형제들은 하늘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에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다. 숙부 역시 충격으로 두 눈이 뒤집힌 채 거품을 물고 쓰러졌으나 포졸들은 얄짤없이 찬물을 무자비하게 끼얹어 억지로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고 그들의 목에 무겁고도 차가운 칼을 단단히 채워 형장으로 거칠게 끌고 가기 시작했다. 탐욕의 끝은 이토록 잔혹하고도 비참한 것이었다. 처참한 형벌이 선고된 직후 육천상회의 건장한 무사들과 관아의 포졸들이 도성 내에 위치한 숙부에 으리으리한 본가로 살기를 뿜어내며 거침없이 들이닥쳐 굳게 닫힌 대문을 사정없이 부수고 난입했다. 불과 몇 해 전 젊은이가 어머니의 유품을 팔아 노인을 구했던 그 끔찍한 눈보라 치던 날 자신들이 조카에게 행했던 그 무자비한 약탈과 파괴의 폭거가 이제는 고스란히 그들의 안채와 사랑채를 향해 맹렬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수십 년간 긁어모은 귀한 재물과 화려한 비단들은 무사들의 거친 발길질에 채여 차가운 마당 위로 무참하게 내동댕이 쳐지며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과거 아버님의 소중한 서책과 조상님의 위패가 진흙탕 속에 처박히던 그 끔찍한 비극의 순간이 마치 거대한 거울에 비친 듯 정확하게 역할을 바꾸어 참혹하게 재현되고 있었다. 사촌 형제들이 아끼던
진귀한 서화들과 최고급 도자기들은 무자비한 곤장질 아래 처참한 파편으로 변해갔고, 숙부가 평생을 바쳐 모은 금은 보화는 육천상회의 거대한 수레로 끊임없이 옮겨지며 그들의 찬란했던 영화가 허무하게 끝났음을 알렸다. 이 모든 끔찍한 파멸의 광경을 차가운 가마 위에서 무심하게 내려다보는 젊은 총관의 흑요석 같은 서늘한 눈동자에는 그 어떤 자비나 동요도 깃들지 않은 채 오직 짙은 복수에 희열만이 조용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관아에서 끌려와 자신의 화려했던 가문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약탈당하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된 숙부는 피눈물을 흘리며 포승줄에 묶인 채 진흙탕 바닥을 짐승처럼 박박 끼어 조카의 가마 앞으로 다가왔다. 총관 나리, 아니 내 핏줄인 조카야. 제발 이 늙고 병든 애비를 가엾게 여겨 알량한 목숨만이라도 살려다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으나 어찌 피를 나눈 가족의 연을 이리도 잔혹하게 끊어낼 수 있단 말이냐. 숙부는 흙탕물에 엉망이 된 얼굴을 대똘해 쿵쿵 내므며 처절하게 애원했으나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역겹고도 가증스러운 위선에 불과하여 젊은이의 서늘한 분노만을 더욱 맹렬히 부추길 뿐이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니 참으로 뻔뻔하고도 해괴한 망발이로다. 어머님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옥비녀를 빼앗고 조상님의 신성한 위패를 저 더러운 시궁창에 내던질 때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혈육의 정을 떠올린 적이 있었소이까. 젊은이는 가마에서 천천히 내려와 차가운 비단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숙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잔인한 목소리로 그의 귓가에 끔찍한 진실을 서늘하게 속삭였다.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냉혹한 상도의 철칙에 따라 나는 그저 빌려준 고통의 이자를 수백 배, 수천 배로 두둑하게 쳐서 정당하게 돌려받고 있을 뿐이니 어찌 억울하다며 하늘을 향해 부질없는 통곡을 하십니까? 사촌, 형제들 역시 관노로 끌려가는 끔찍한 현실을 부정하며 피투성이가 된 손바닥이 닳도록 싹싹 비비며 젊은이의 발에자락을 부여잡고 살려달라. 짐승처럼 부르짖었으나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매몰차게 걷어차 버렸다. 과거 눈보라 속에서 매를 맞고 쫓겨나는 자신을 향해 쏟아내던 그들의 그 잔인하고도 비릿한 조롱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고 있었기에 그의 텅 빈 가슴 속에는 알량한 동정심이 파고들 작은 틈새조차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법이니 육천상회의 지엄한 이름 아래 너희 같은 더러운 기생충들은 조선 팔도 그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총관의 서늘하고도 잔혹한 호령이 떨어지자 건장한 무사들은 울부짖는 숙부와 사촌 형제들을 마치 더러운 짐짝을 치우듯 거칠게 들어올려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깥 저작거리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쳐버렸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채 진흙탕 속에 처박힌 그들의 비참하고도 초라한 몰골은 과거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거리를 헤매던 젊은이의 처절했던 과거와 소름 끼칠 정도로 소름 돋게 겹쳐지며 완벽한 인과응보의 끔찍한 고리를 완성해내었다. 굵은 쇠사슬이 부서진 대문을 대신하여 굳게 채워지는 차가운 쇠소리는 탐욕의 눈이 멀어 제 핏줄을 물어뜯었던 잔인한 짐승들의 영원한 파멸을 알리는 지옥의 서늘한 종소리와도 같았다. 소란스러운 굉음에 이끌려 몰려든 운종가의 구경꾼들과 상인들은 한때 한양 바닥을 호령하며 자신들을 핍박했던 오만방자한 숙부, 일당이 꽁꽁 묶인 채 진흙탕을 구르는 꼴을 보며 참았던 통쾌한 비웃음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제 조카를 사지로 몰아넣더니 결국 제 꾀에 빠져 패가 망신하는 꼴이 아주 볼만하구나. 권선징악이라는 옛말이 참으로 하나도 틀린 것이 없도다. 그들이 내뱉는 날카롭고 또 서늘한 조롱의 말들은 과거 젊은이의 심장을 후벼 팠던 바로 그 잔인한 비수들이 되어 이제는 숙부와 사촌 형제들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며 그들의 남은 알량한 이성마저 철저하게 붕괴시키고 있었다. 평생을 무소불위의 권력과 막대한 재물을 휘두르며 타인의 고통을 걸음삼아 비대해졌던 탐욕스러운 일가는 그렇게 한 줌의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조롱거리로 완벽하게 전락하고 말았다. 군관들의 거친 창날에 찔리며 유배지로 향하는 숙부의 구분 등 뒤로 백성들이 던지는 썩은 돌멩이와 오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고 그는 하늘을 우러러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미쳐버린 듯 실성한 웃음을 흘리기 시작했다. 피눈물로 얼룩진 기나긴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가장 완벽하고도 잔혹한 형태로 끝을 맺으며 과거의 억울한 한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짜릿하고도 서늘한 카타르시스가 온 거리를 가득 채웠다. 가마에 올라타 처참하게 끌려가는 원수들의 비루한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젊은 총관의 입가에는 마침내 지독한 응어리를 뱉어낸 자의 짙고 서늘한 미소가 번져갔으나 두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허무로 가라앉고 있었다. 상도의 냉혹한 이치로 적의 심장을 도려내고 모든 것을 쟁취한 이 짜릿한 승리의 이면에는 스스로 피비린내 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뼈저린 진실이 차가운 비수처럼 남아 그의 심장을 깊숙이 찔러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보라가 거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으나 그의 앞길에는 조선 제1의 거상이라는 웅장한 자리와 함께 끝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숙명이 새로운 장막을 서서히 걷어올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웅장한 육중함을 자랑하는 육천상회의 거대한 본단 앞마당에는 한양 도성을 넘어 조선 팔도에 내로라 하는 굴지에 상방도주들과 거상들이 숨죽인 채 구름대처럼 끝없이 모여들고 있었다. 평소라면 서로의 이문을 헐뜯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을 교활한 늙은 장사치들조차 오늘만큼은 묘한 긴장감 속에 고개를 깊이 숙이고 꿇어앉아 다가올 거대한 권력의 역사적인 교체를 엄숙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마당을 가득 채운 짐작할 수 없는 무거운 정막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선 듯 소름 끼치도록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기세를 사방으로 거세게 뿜어내며 그 자리에 모인 모두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그 수많은 인파의 정중앙 가장 높은 단상 아래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최고급 흑색 비단 도포를 위풍당당하게 걸친 젊은 총관이 마치 한 자루 예리한 명검처럼 꼿꼿하고도 굳건하게 서 있었다. 헐벗은 도포 자락을 여미며 매서운 눈보라, 속을 위태롭게 거닐던 몰락한 양반, 가문에 가련하고 나약했던 적자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적들의 뼈와 살을 밟고 올라서서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상전의 그지대를 완벽하게 지배한 무시무시한 포식자의 서늘하고도 맹렬한 안광만이 깊은 흑요석 같은 두 눈동자 속에서 형형하게 빛을 발하며 주위를 서늘하게 압도하고 있었다. 이윽고 굳게 닫혀있던 본단의 거대한 흑단나무 대문이 육중한 마찰음을 내며 양옆으로 서서히 열리자 꿇어앉은 수백 명의 거상들은 일제히 숨을 멈추고 땅에 머리를 더욱 깊숙이 조아렸다. 문지방을 넘어 천천히 걸어 나오는 이는 과거 차가운 뒷골목,
얼음장 위에서 더러운 거적대기를 덮고 죽어가던 늙고 비루한 미치광이 주정뱅이가 결코 아니었다. 붉은색과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최고급 관복에 버금가는 웅장한 대총관의 예복을 걸친 백발의 노인은 걸음마다 태산 같은 묵직함과 조선 상계를 30년간 쥐고 흔든 제왕의 무소불위한 절대적인 위엄을 거침없이 내뿜으며 단상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다.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선 대총관은 예리한 매의 눈으로 넓은 마당을 가득 채운 엎드린 무리들을 한동안 무심하고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짙은 침묵을 지켰다. 그 무거운 침묵만으로도 늙은 상방 도주들의 등줄기에서는 서늘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으니 대총관이라는 이름이 가진 공포와 경외감이 얼마나 깊고 끔찍한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마침내 대총관의 거칠고도 깊은 목소리가 맑은 하늘을 찌를 듯 우렁차게 울려 퍼지며 본단의 팽팽한 정막을 단숨에 깨뜨렸고 그 소리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늙은 호랑이의 포효처럼 듣는 이들의 영혼마저 거세게 흔들어 놓는 듯했다. 내 비록 미천한 장사치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엽전 한 뺨에 목숨을 걸고 피비린내 나는 이 더러운 상도의 진흙탕 속을 뒹굴며 육천상회라는 거대한 제국을 굳건하게 쌓아 올렸다. 허나 흐르는 세월은 막을 수 없는 법이니 이제 이 늙고 병든 육신은 무거운 장부를 내려놓고 시원한 탁주나 마시며 여생을 조용히 보내려 하노라. 대총관은 깊은 감회가 서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더니 이내 단상 아래에 꼿꼿이 서 있는 젊은 총관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그의 날카로웠던 눈매에는 전에 없던 깊고 자애로운 만족감과 서늘한 기대감이 동시에 교차하며 묘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여기에 서 있는 이 젊은이는 처음 내 앞에 나타났을 때만 해도 알량한 선비의 얄팍한 체면과 나약한 측은지심에 사로잡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련하고 어리석은 핏덩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살벌한 시장통에 던져져 온몸이 찢기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타인의 약점을 물어뜯는 잔혹함과 판을 뒤집는 치밀한 지략을 완벽하게 터득해내었다. 잃을 것이 없는 자의 광기로 거대한 도박판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고 자신을 나락으로 내몬 원수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도려낸 이 괴물이야말로 진정으로 육천상회를 이끌어갈 무서운 자격을 완벽하게 증명한 것이다. 대총관의 우렁찬 찬사가 끝남과 동시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시종들이 숨을 죽인 채 단상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와 검은 념치를 한 흑단나무 상자 하나를 대총관의 손에 정중하게 바쳤다. 대총관이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자 맑은 햇살을 받아 영롱하고도 짙은 푸른 빛을 맹렬히 뿜어내는 거대한 옥도장이 그 찬란하고도 무거운 위용을 세상 밖으로 서서히 드러냈다. 그것은 수백만 양의 막대한 재물과 수만 명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이자 육천상회 대총관만이 가질 수 있는 지엄한 징표인 흑룡문양의 위압적인 푸른 옥인이었다. 하늘을 우러러 옥인을 높이 치켜든 대총관의 목소리는 한양 도성을 넘어 저 멀리 산맥까지 울려 퍼질 듯 장엄하고도 웅장한 기세를 자랑하며 새 시대의 찬란한 개막을 알렸다. 오늘 이 시각부로 나늙은이는 3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총관의 자리에서 영원히 물러날 것이며 내 앞에 서 있는 이 피 끓는 젊은 맹수에게 육천상회의 모든 전권과 옥인을 흔쾌히 양위하겠노라. 이제 너희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주군이자 조선 상계의 새로운 제왕은 바로
이 청년이니 누구든 새 총관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육천상회의 이름으로 그 구족을 처참하게 멸할 것이다. 거대한 환호 대신 숨막히는 침묵이 마당을 짓누르는 가운데 젊은이는 흑색 도포 자락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리고 차가운 돛돌 위로 묵직하게 두 무릎을 꿇어 지엄한 예를 갖추었다. 두 손을 높이 들어 대총관이 내려주는 차갑고도 거대한 푸른 옥인을 건네받는 순간 그의 두 팔은 그 옥인이 지닌 막대한 권력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의 끔찍한 무게감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보라가 치던 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몰락한 가문의 가련한 적자가 마침내 모진 비바람과 피비린내 나는 진흙탕을 뚫고 일어나 거대한 부와 권력의 꼭대기에 완벽하게 군림하게 되는 벅차고도 경이로운 찰나였다. 차가운 옥인의 매끄러운 촉감이 손끝에 닿는 순간 젊은이의 뇌리에는 아주 오래전 전당포 주인의 비웃음 속에 영영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유품인 작고 초라했던 푸른 옥비녀가 환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문을 살리고자 발버둥치며 그 옥비녀마저 내어주었던 끔찍한 절망의 밤이 있었기에 그는 모든 것을 잃는 처절한 뼈아픔을 겪었고 그 비참한 희생의 대가가 수만 배로 불어나 거대한 옥인으로 둔갑하여 그의 손에 되돌아온 것이다. 잔혹하고도 신비로운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굴러가며 선행과 파멸 복수와 쟁취라는 길고도 지독했던 인과응보의 서늘한 끈을 마침내 단단하게 매듭짓고 있었다. 옥인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운 젊은 총관이 자신을 향해 엎드린 수백 명의 상인들을 향해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시선을 맹렬히 쏟아내자 마침내 폭풍 같은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새 대총관 나리께 온 마음을 다해 충성을 맹세하나이다. 마당을 가득 메운 늙은 상방 도주들과 거상들이 일제히 땅에 머리를 대치며 내지르는 웅장한 충성의 맹세가 하늘을 찢을 듯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무자비한 괴물로 거듭난 한 젊은 지배자를 향한 맹목적인 공포이자 짐승들의 애지대에서 가장 잔혹하게 살아남은 절대적인 승리자를 향한 상계의 경외감 가득한 찬사이자 웅장한 대관식의 눈부신 정점이었다. 그 장엄하고도 열광적인 환호성 속에서 모든 짐을 훌훌 털어버린 늙은 대총관은 무거운 관복 대신 낡고 편안한 평복으로 갈아입은 채 홀가분한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 주었다. 지독하고도 끔찍했던 복수의 여정은 끝났으나 네가 다스려야 할 이 육천상회의 제국은 어제의 적보다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수많은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끝없는 지옥이니 부디 그 옥인의 무거운 무게를 영원히 잊지 말거라. 늙은 노인은 시끄러운 앞마당을 등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유유자적하게 맑은 하늘을 향해 호련히 사라졌고 이제 조선의 심장부를 쥐고 흔들 새로운 맹수의 서늘하고도 잔혹한 시대가 눈부신 햇살 아래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었다. 혹독하고도 잔인했던 기나긴 겨울에 매서운 사풍이 마침내 완전히 물러가고 한양 도성에도 어느덧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한 참으로 화창한 날이었다. 육천상회의 막강한 금력과 권력을 거머쥐고 조선 상계의 새로운 제왕으로 완벽하게 등극한 젊은 총관은 화려한 호위 무사들을 모두 뒤로 물린 채 홀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무거운 발길을 향한 곳은 과거 탐욕스러운 숙부 일당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쫓겨나야만 했던 뼈아픈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신의 낡고 허름했던 옛 본가였다. 이제는 상단의 막대한 재물로
과거의 웅장하고 기품 있는 명문가의 으리으리한 자태를 완벽하게 되찾은 고택의 거대한 소슬대문이 부드러운 봄바람을 맞으며 묵직한 소리와 함께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을 넘어 잘 정돈된 넓은 마당으로 천천히 들어선 젊은이는 깊은 감회에 젖어 묵묵히 주변의 고즈넉한 풍경을 눈에 담았다. 불과 몇 해 전 아버님이 아끼시던 귀한 서책들이 진흙탕 속에 무참히 내동댕이 쳐지고 죄 없는 하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낭자했던 그 끔찍한 아수라장의 흔적은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마당 한 구석에는 어머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아끼고 정성스레 가꾸시던 붉은 매화나무가 어느새 몽우리를 터뜨리며 은은하고도 맑은 향기를 사방으로 조용히 뿜어내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족의 따뜻한 온기와 평온함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고택 전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고도 서늘한 정적이 평화롭게 내려앉아 있었다. 젊은이는 가장 안쪽의 정갈하게 새로 지어진 사당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굳게 닫힌 목조문을 두 손으로 경건하게 밀어 열었다.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사당 내부에는 최고급 목재를 깎아 정성스럽게 복원한 조상님들의 신성한 위패들이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과거 사촌형의 더러운 손에 의해 차가운 시궁창에 짐짝처럼 내던져져 두 동강이 났던 아버님의 위패 역시 장인의 손길을 거쳐 본래의 위엄을 되찾은 채 단상 중앙에 굳건히 모셔져 있었다. 그는 흑색 비단, 도포 자락을 조심스럽게 여미고 차가운 바닥에 두 무릎을 꿇은 채 깊은 사죄와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를 갖추었다. 깊은 절을 올린 후 몸을 일으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넓고 깊은 도포 품속에서 작고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소중하게 꺼내어 들었다. 그 안에는 그가 사풍이 몰아치던 밤, 다 죽어가던 늙은 주정뱅이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전당포의 교활한 주인에게 헐값에 넘겨야만 했던 어머니의 푸른 옥비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육천상회의 대총관이 된 직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벌벌 떠는 전당포 주인의 목에 칼을 겨누고 10만 냥의 막대한 은자를 던져주며 이 귀한 유품을 기어코 되찾아온 것이었다. 차가운 옥비녀의 매끄러운 촉감이 손끝에 닿자 억눌러왔던 뜨거운 눈물이 그의 깊고 서늘한 눈동자 속에서 하염없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어머님의 위패가 모셔진 단상 위로 다가가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했던 영롱한 옥비녀를 조심스럽고도 애지중지하는 손길로 가만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붉은 화로에 불씨를 지피고 최고급 백단향 한 자루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불을 붙인 뒤 두 손으로 정성껏 쥐고 눈을 감았다. 가늘고 푸른 향연이 사당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깊고 묵직한 향기가 사방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그의 텅 빈 가슴 속에 맺혀있던 지독한 원한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핏빛으로 얼룩졌던 잔혹한 복수의 시간들이 향 연기 속에 속절없이 흩어지고 오직 뼈저린 그리움만이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방울과 함께 고요하게 떨어져 내렸다. 어머님 불효자가 이제야 가문의 원수들을 모두 처단하고 빼앗겼던 이 소중한 보금자리와 유품을 되찾아 어머님 대전에 떳떳하게 돌아왔나이다. 젊은이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지난날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피 묻은 진흙탕을 뒹굴며 잔혹한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자신의 무거운 죄업을 묵묵히 고백했다. 타인의 약점을 물어뜯고 더러운 금력을 휘두르며 짐승들의 갯지대를 지배하는 냉혹한 포식자가 된 그의 두 손에는 이미 씻을 수 없는 검고
붉은 피비린내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끔찍한 악행과 타락은 오직 가문을 유린한 자들을 파멸시키고 이 신성한 사당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처절하고도 피눈물 나는 생존의 발악이었음을 조상님들 앞에 눈물로 호소했다. 향연기가 더욱 짙어지며 마치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이 굽은 등을 다독이듯 부드럽게 감싸 앉아 가슴 속에 응어리진 잿빛 허무함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풀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옥비녀를 응시하더니 새롭고도 위대한 맹세를 단단히 새겨 넣었다. 내 비록 복수를 위해 잔혹한 야차의 탈을 썼으나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측은지심의 가르침만큼은 영혼의 밑바닥에 영원히 지켜내겠나이다. 제가 거머쥔 육천상회의 무소불위한 권력과 막대한 재물은 더 이상 사사로운 탐욕이 아닌 헐벗고 굶주린 가련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웅장한 방패로 온전히 쓰일 것입니다. 세상의 냉혹한 이치에 짓밟혀 눈보라치는 차가운 길바닥으로 쫓겨나야만 하는 힘없는 자들이 다시는 이 조선 땅에 생겨나지 않도록 내 모든 명운을 걸고 약자들의 울타리가 되겠노라. 젊은 총관의 굳센 다짐은 사당의 정막을 뚫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고 옥비녀는 불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고도 따스한 푸른 빛을 사방으로 눈부시게 뿜어내며 그의 고귀한 맹세에 조용히 화답하는 듯했다. 마침내 핏발 섰던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상도의 길을 깨달은 자의 얼굴에는 그동안 짓누르던 무거운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깊고 맑은 평온함만이 깃들었다. 지독했던 인과응보의 끔찍한 폭풍이 완전히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사람을 향한 따뜻한 온기가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사당에서의 경건한 의식을 마치고 홀가분해진 발걸음으로 바깥마당으로 나선 젊은이는 눈부신 봄 햇살이 내리쬐는 안채에 널찍한 대청마루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아무렇게나 걸친 채 다리를 꼬고 앉아 봄바람을 안주 삼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백발의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태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거대한 상단의 제왕 자리에서 미련 없이 내려온 옛 대총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낡고 때탄 호리병을 소중하게 쥐고 독한 탁주를 벌컥벌컥 들이켜며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 소탈하고도 얽매임 없는 기인 같은 모습은 피비린내 나는 상계를 호령하던 무시무시한 권력자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티 없이 맑고 평화로워 보였다. 인기척을 느낀 노인이 술이 잔뜩 묻은 입가를 소매로 대충 훔쳐내며 고개를 돌리더니 다가오는 젊은 총관을 향해 익살스럽고도 깊은 주름이 파인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안에 죽은 귀신들과의 기나긴 회포는 원 없이 다 풀었느냐. 상단의 골치 아픈 장부들은 모조리 내 놈에게 떠넘기고 이렇게 대낮부터 좋은 술을 마시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선 노름이로구나. 노인의 짓궂은 농담에 젊은이 역시 굳어있던 입가를 부드럽게 풀고는 도포자락을 여미며 마루 아래로 다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거대한 세상을 쥐어준 위대한 스승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들의 눈빛이 교차하는 찰나에는 그 어떤 혈육보다도 진득하고도 거대한 끈끈함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다. 젊은이는 마루 위로 올라가 노인의 곁에 정갈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빈 사발에 정성껏 탁주를 채워 올리며 맑고도 결연한 목소리로 자신의 흔들림 없는 굳은 뜻을 전했다. 어르신께서 물려주신 이 무거운 옥인의 무게를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며 제가 겪었던 그 참혹하고 끔찍했던 추위와 굶주림을 백성들이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이 한 몸을 기꺼이 바쳐 험난한 상도를 굳건히 개척해 나가겠소이다. 노인은 껄껄껄 호탕하게 웃어젖히며 젊은이가 따라준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내 놈의 그 미련할 정도로 굳고 따뜻한 심성이 기어코 이 냉혹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흐뭇하게 대답했다. 담장 너머로 불어온 따스한 봄바람이 사당에서 피어오른 은은한 백단향의 향기를 싣고 나라와 대청마루에 앉은 두 사람의 뺨을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지나갔다. 잔혹했던 빛빛 복수는 마침내 끝을 맺었으나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온기를 나누어 주려는 숭고하고도 거대한 새로운 여정이 눈부신 햇살 아래 찬란하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옥비녀를 팔아 미치광이를 살려냈던 청년은 조선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고서도 결코 사람의 도리를 잃지 않은 진정한 거상으로 우뚝 서서 매화꽃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 위로 눈부시게 맑은 조선의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